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뭔가를 먹는 상상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기하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살이 찐다, 뭐 그렇게. 그럼 뭘 먹고도 난 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번 사연이 엄청 뭘 먹는 사연이라 뜬금없이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서울 외곽 도쿄에서 일하던 친구 사토시가요, 회사를 퇴사한 뒤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사토시가 도쿄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까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토시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사토시가 살던 아파트는 조립식 창고 같은 곳에 그 쓰레기를 모아두면 한밤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사토시는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곤 했고요. 하지만 그날은 이래저래 바빠서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급하게 나가느라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고, 퇴근도 늦어져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밤중이 돼서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사토시는 그제야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전에 버리려고 나간 거죠. 집 현관을 여니까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아, 이거 벌써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왔나 싶은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계단을 내려갔더니 역시나 쓰레기 수거장에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는 급하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대요. 죄송하다고, 쓰레기 한 개만 더 가져가 달라고. 근데 대답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사토시는 그 사람이 못 들었나 싶어서 이번에는 그 남자 바로 뒤에 바짝 다가가서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때도 대답하지 않는 남자. 이쯤 되니까 뭐냐고, 귀가 먹기라도 했나 싶더래요. 그러면서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귓가에다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볼 생각으로 사토시는 그 사람 쪽으로 좀 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대요. 사토시는 그 사람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그래요. 짙은 남색 상의를 입은 중후한 체격의 남자였고요. 쭈그리고 앉아서는 쓰레기 수거장에 머리를 넣고 가로등 불빛을 받으면서 부스럭거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행동에 몰두한 상태였다는데 말이죠.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를 꺼내고는 가만히 바라보다 자기 앞에 늘어놓기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계속 아깝다고 혼자 중얼거리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 사토시, 엄청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도 그때는 그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싶었다는데, 어쨌든 당연히 사토시는 그 상황이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려는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더래요. 마치 발이 땅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미치겠더래요. 이게 뭐지 싶고. 어쨌든 사토시는 어떻게든 움직이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토시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랑 사토시는 눈이 마주쳤고,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지더래요. 뭐라고 해야 할까,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눈. 그 사람은 검은 자위를 볼 때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검은 자위가 텅 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곧 시선을 돌리더니 길 건너편으로 가버렸다네요. 큰 길이 아닌 그 반대쪽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어쨌든 사토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 뒤부터 그제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뭐 이거저거 따지거나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잽싸게 집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토시한테 진짜 이변이 찾아온 건 그 이후부터였대요. 시작은 벗겨있는 양파 껍질을 버리는 게 이게 이유 없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였다는데 말이죠. 양파 껍질은 이미 싱크대 배수구에 버려서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였는데 그렇게 더럽고 엉망진창이 된 그걸 거기서 꺼내서는 입에 넣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사토시는 싱크대 배수구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순간에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 무렵에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서서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깝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전부 먹어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했든 어쨌든 더럽든 깨끗하든 음식이었던 것들은 죄다 먹어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채소를 씻어 먹는 것도 납득할 수 없어서 흙이 묻은 채소를 그대로 씹어 먹어버렸대요. 기름이 묻은 감자튀김 종이봉투까지 입에 넣었고요. 그 당시 사토시는 자기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분명히 있었대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감정에 지배당했고, 절대 그 감정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아깝고 아까워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도 사토시는 무언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자기 음식 같고 뺏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말이죠. 그래서 먹고 있던 걸 실제 뺏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회사 동료들은 사토시한테 너무 지쳐서 그런 게 아니냐고, 잠시 일을 쉬는 건 어떻겠냐고 걱정하면서 말을 했다는데, 그래도 사토시는 완고하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뒤부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토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아까까지는 분명 아침이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토시는 그런 상태로 제대로 출근을 할 리가 없었겠죠? 그때부터 무단결근이 이어진 거예요. 다만 사토시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그 친했던 동료가 사토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위에 전달을 해준 덕분에요, 해고까지는 아니고 휴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사토시도 사토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토시는 휴직을 하면서 그 뒤로도 상태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 친한 회사 동료가 사토시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사토시 부모님이 도쿄에 가서 사토시를 고향 집으로 데려온 거죠. 그때까진 사토시 부모님이나 회사 동료도 사토시가 고향에서 느긋하게 지내다 보면은 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토시는 고향 집에 와서도 점점 그 눈의 초점도 흐릿해지고 밤만 되면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사토시 부모님이 사토시한테서 잠시 눈을 떼기라도 하면요, 그 짧은 틈에 집에서 뛰쳐나가고. 그래서 사토시 부모님이 진짜 힘드셨다고.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이랑 친분이 있는 몇몇 동네 사람들이 절에 같이 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지만 사토시 상태는 좋아지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그때 사토시도 진짜 아주 흐릿하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다는데, 그렇게 어렴풋한 기억들은 모두 사토시가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어딘지도 모를 그 목적지가 떠오르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요, 거길 향해 빨리 들어가듯 달려갔고요. 그 뒤엔 또다시 멍하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대요. 사토시의 기억은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말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기억이 있었다는데, 사토시는 그때도 여느 때처럼 어두운 골목을 걷다가 전처럼 목적지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쪽으로 끌려가듯 달려갔대요.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여기서 기억이 끊어지고 다시 멍한 상태가 됐었는데, 그땐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그 은색 문 앞. 사토시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고 쪼그려 앉아서는 눈앞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는데, 그 순간 누군가 뒤쪽에서 사토시 등을 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도움이 필요한 거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는 그 말에 뒤를 돌아봤는데 뒤엔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와 사토시는 눈이 마주쳤고, 그러자 그 순간 의식이 맑아지는 그런 감각과 함께 사토시의 시야는 다시 어두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사토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고향집 이부자리 위였대요. 사토시가 고향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 주택가 골목에서 혼자 쓰러져 있던 걸 사람들이 발견해서 사토시 부모님이랑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보다 말이죠, 사토시 부모님은 갑자기 제정신이 된 사토시를 보고 그 상황에 더욱 놀라셨다고 그러네요.
바로 전날까진 누가 봐도 이게 사람 아닌 걸기처럼 보였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멀쩡해졌으니 말이죠. 어쨌든 사토시는 그 뒤부터는 별다른 이상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토시가 말끝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병명이라든지 회복한 이유는 그 병원은 물론 어디서도 알 수 없고, 마지막에 눈을 마주쳤던 남자가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요. 다만 만약 그 사람이 실제한다면 사토시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괴담 로그를 하기 전엔 아기랑 걸기가 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였더라고요. 아기는 죗값으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늘 배고픈데 물도 못 넘길 정도로 목구멍도 좁고 어찌어찌 삼켜도 그게 불로 변해서 먹지 못하는 법. 불교에서는 돈을 밝히고 구두쇠인 사람이 죽어서 이 아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확실히 사토시 몸에서 놀던 그거 걸기 같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의 홀령인 걸기, 귀신인데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살아서도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죽어서까지. 여튼 저승사자가 문제야. 저승사자가.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